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두피 탈모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하고 두피 탈모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게 주제고요. 저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오브 팀 권이슬입니다. 이제 상위 스폰서님은 저희 그룹에서 가장 뉴스킨 최고의 열정녀라고 볼 수 있는 이선옥 사장님이시고, 또 상위 그룹장님은 최윤영 그룹장님이십니다. 우리 사랑과 열정을 뉴스킨의 또 아이콘이시죠. 그래서 열정에 열정을 더하시는 스폰서님들과 함께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실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요즘인 것 같아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는 꼬마 아이였어요. 누군가를 꾸며주거나 이런 걸 되게 재미있어 하는,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의 장점이나 이런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주셔서 제가 빨리 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었고요. 저는 이제 13년간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최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청담동에서 연예인 헤어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유행을 만드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방송에 타는 이제 연예인들 스타일을 보고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따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청담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자들의 삶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머리를 하러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뭐 전라도에서 갑자기 서울로 비행기를 타러 머리를 하러 오시고, 그리고 머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저희에게 수고했다고 팁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뭔가 여유로운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부자에 대한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촬영 현장에서 눈이 맑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워커홀릭이어서 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저 남자랑 살면 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공감하시겠죠.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경력 단절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담동에서 열심히 배운 실력을 가지고, 일을 활발하게 하던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산후 우울증이 같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둘째 아이를 또 낳기 전까지는 이제 1인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남편을 통해서 그 바디 갈바닉을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누스킨 제품, 바디 갈바닉을 전달받았지 사업에 대한 전달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1인 미용실을 하던 와중에 저에게 오신 손님으로부터 누스킨을 다시 한번 전달을 받게 됐고요. 타이밍은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제품을 대충대충 쓰고 있던 소비자였는데, 둘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너무 귀엽죠. 50일 때부터 얼굴에 막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냥 아토피라고 바로 진단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는데요. 소아 한의원부터 또 양방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런 게 생기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계속 전달을 받았었는데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경피독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고요. 제가 아이 아토피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딱 6개월이 걸렸거든요. 대박이죠. 아토피 아이들은 키가 잘 안 자라요. 왜냐면 밤에 긁느냐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아기가 6개월 만에 이렇게 키도 크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제가 제품력의 우수성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1인 미용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꾸준히 알리기 시작했고,
LOI 스쿨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투잡으로 뉴스킨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저는 제 몸이 같이 아파오게 되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 문을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고, 제가 투잡으로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시스템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원했던 권리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뉴스킨 제품 받죠? 회사 받죠? 제가 보상 받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망설일 필요가 없고, 뉴스킨 사업에 전업을 해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네, 비포 애프터 대박이죠. 제가 최초 저희 그룹에서 한번 공개하고 최초 공개하는 건데, 강변에선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이런 비포가 있었는데, 동안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킨을 만나서 너무 용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뉴스킨 코리아 넥스퍼트 2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오늘 한 번 더 오셨네.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더 젊어지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고 또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킨 코리아를 대표하는 강사로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뉴스킨 하기 직전에 도구가 한꺼번에 저에게 왔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손님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뿌리 볼륨이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머리빨이 안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하는 머리빨. 사실 사람의 이미지는 70% 이상, 그러니까 8, 90%가 헤어스타일로 사람의 이미지가 좌지우지 하는데요. 머리가 빠지게 되면 사람의 이미지가 어쨌든 조금씩은 노화돼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스파라는 게 저에게 다가왔었고, 헤드스파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제가 1세대 헤드스파 살롱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저에게 갈바닉이 있었고, 헤드스파가 왔는데, 이 작고, 귀여운 갈바닉은 되게 우습게 보였었고요. 저 눕는 베드가 1,000만 원대인데 저 베드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헤어로서, 와, 뭔가 일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헤드스파 살롱을 하다 보니까, 어, 제 삶은 변함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갈바닉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좀 요점을 정리해서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헤드스파로 1년 걸릴 거 갈바닉으로 3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도구의 선택이 중요했고, 제가 시간을 걸러서 힘들게 봤던 부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제 도구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탈모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 탈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 추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손가락 10개를 피셔서 탈모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실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손가락을 꼽아 볼게요.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졌다. 머리를 감을 때 한 움큼 이상 빠진다. 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술, 담배를 즐긴다.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한다. 편식이나 다이어트를 한다. 가족 중 탈모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 생활이 불규칙하고 수면이 부족하다. 두피색이 붉고 가렵다. 이건 진단기 찍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과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난다.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부족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두피에 뾰루지나 비듬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머리숱이 줄었다. 이렇게 12가지 정도 가지고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몇 개 정도 나오셨나요? 채팅창으로 몇 개 나왔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개, 4개, 5개, 네. 아, 그죠. 5개 접으신 거겠죠? 7개 나왔으니까. 역시 뉴스키너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당이 안 되시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걸 진단표를 가지고 나의 현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개에서 네 개이신 분들은 탈모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개에서 여덟 개면 초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초기로 진전이 되고 있는 중이고, 아홉 개에서 열한 개는 중기 탈모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12개는 죄송합니다. 이제 발모가 말기 상태이신데요. 이런 분들까지도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누스킨 파마넥스 탈모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됐다고 하는 말들을 탈모 관리하면서 유지는 하시겠지만 개선되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누스킨 파마넥스 탈모 관리를 선택한 아주 큰 이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여러분들께 탈모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고개 살짝만 숙이시고요. 살짝 웃으세요. 하나, 둘. 누구에게나 빛나는 시절은 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젊어 보인다. 외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중 하나는 아마도 머리카락일 것이다. 과거 탈모가 중장년층만의 고민이었다면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성인 5명 중 1명은 탈모를 겪고 있는 시대. 탈모, 과연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 사람의 머리카락은 평균 10만 개. 모낭은 머리카락이 생성되는 주머니로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혈관에 감싸여 있다. 모낭의 뿌리인 모구에는 모유두가 있는데 모유두에 의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만들어진다. 머리카락은 성장기와 퇴행기, 휴지기, 3단계 성장 주기에 따라 자라고 빠지기를 반복한다. 머리카락은 성장기에만 계속 자라는데 탈모는 이 성장기에 이상이 생겨 성장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발생한다. 하루 50개에서 100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다. 그런데 성장기가 짧아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뽑힌다. 하루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탈모라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닌 서서히 성장기가 짧아지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탈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내 현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영상에서 얘기한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은 두피 속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냥 샴푸를 바꿔서 머리가 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머리카락의 탈모의 원인은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균형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도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 모낭 환경이 건강하고 재생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만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구조를 잘 이해하신다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성장 주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탈모 관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탈모 관리 몇 개월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모발 성장 주기에 보면 아까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장기에만 머리카락이 자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혈관에 붙어 있는 성장기에만 자라게 되는데요. 얘가 퇴행기를 이 혈관에 떨어져서 붙이고 이 휴지기라는 시기를 꼭 겪는데 이 휴지기를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지기는 2개월에서 3개월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머리카락에 이 휴지기 기간을 꼭 거쳐야지만 다시 이 모낭이 하부로 내려오게 되면서 혈관과 만나게 되면서 다시 머리카락이 성장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 관리는 최소 3개월 이상을 하셔야지만 자라나는 걸 눈에 띄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롱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홈케어가 꼭 필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탈모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남성형 탈모라는 건데, 남성형 탈모도 사실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이제 O자형으로 빠지시는 분들, M자형으로 빠지시는 분들, MO자형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하고 어떤 남성 호르몬과 만나는 이제 오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환원체가 있는데 그 두 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오알파 리덕타제가 만나서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됩니다. 그걸 바로 DHD형 탈모라고 하는데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란 얘기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력해지면서 채모는 막 많아지고 머리카락은 자꾸 없어지는 이런 상태의 탈모를 DHT형 탈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혁재 씨라든지 전현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모가 많아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아주 남성형인 분들이 그렇게 되고 어떤 내분비형 탈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탈모란 그래서 M자형, O자형인데 이게 부위가 넓냐 좁냐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형 탈모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탈모가 오는 경우는 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산후의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든지 피부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엄마들이 정수리 뽀글뽀글 살리려고 브로콜리 헤어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전체적인 볼륨을 살리기보단 정수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뿌리 볼륨 파마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렇게 브로콜리 머리를 대중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서 정수리 이 가운데부터 오는 이 탈모가 많아지는데요. 요새 현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탈모 환자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41%의 중년 여성들이 생활 습관으로 탈모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40대 이상이신 분들 모두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빨리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오늘 하루 빨리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 혹시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은 면역 이게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내 몸에 있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오는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뿅 나면 그 사이에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많이 맞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기죠. 그런데 이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이분이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어떤 부분이 힘들었구나, 이런 부분에 오은영 박사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건 이게 다발성 원형 탈모는 여러 군데 뽕뽕뽕 나는데 사행성 원형 탈모는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뱀이 지나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크게 이렇게 분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건데, 혹시 진단기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진단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 두피를 찍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두피 진단기로 두피를 찍었을 때 피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점점 봄이 오면서 두피가 더 건조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름이 지나가는 순간부터 두피 관리는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매일 물론 평소에 하셔야 되겠지만 건강한 두피를 딱 보시게 되면 두피 색이 굉장히 투명하고 이 밑에 뿌리가 보일 정도로 피부색이 일단 예쁘고요. 약간 회백색을 띠는 게 건강한 두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모공에 두꺼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두꺼워야 성장기가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탈모 두피랑 비교해서 봤을 때 아까 성장기가 짧아져서 탈모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꺼운 머리카락은 성장기가 길기 때문에 모발이 건강한 거, 탈모 두피는 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짧게 살고 빠지고 짧게 살고 빠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탈모 두피와 건강 두피 사이에 크게 비듬 두피와 지성 두피가 있는데요. 비듬 두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의 균형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듬 두피에 해당이 됩니다. 지루성, 그다음에 지성 두피에 지루성 두피가 해당이 되고요. 근데 탈모가 오는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 비듬이 생겼다가 다시 지성이 됐다가 모공이 막히면서 탈모가 오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탈모 부위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노릿노릿한 거 보이세요? 이런 부분이 이미 노화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 향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면 두피 진단기로 여러분들이 두피를 찍으셨을 때, 아,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케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캐치를 하시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피는 많이 보셨을 텐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난 모양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염색했다가 탈색했다가 뭐 파마했다 매직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라 그래서 모발의 역사가 딱 이루어져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난 뿌리를 봤을 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베개에서 빠진 머리카락이든지 샴푸 후에 나온 머리카락이 휴지기를 거친 머리카락이거든요. 아까 휴지기까지 혹시 이해 다 되시나요? 휴지기가 지나거나 머리카락이 빠진 건데, 첫 번째 이 모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머리 모구라고 하거든요. 이 뿔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미 모낭 속에서 피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이게 석회화되면서 이 밑에 성장기 머리카락 밑에 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는 모공 청소를 안 해주시게 되면 머리카락이 더 얇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같은 게 이미 탈모가 진행된 원형 탈모에서 빠진 머리카락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탈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한 모구입니다. 딱 봐도 이렇게 면봉 이렇게 크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까무까무하게 잘 있죠.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줄기가 있고 뽑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싸움하실 때 옛날에 뽑으면 하얀 막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하얀 막이 바로 이건데 이게 이제 내모근초라고 해서 모공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게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젤리같이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모근초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새 염색이나 펌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모인 두피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눈썹이나 여기 우리 속눈썹에도 이 내모근초는 없습니다. 이게 있다면 엄청 길게 자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지 마시고 이렇게 훑으면 오늘 빠져야 될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쪽 한번 이렇게 훑어보셔서 빠지는 머리카락에 뿌리를 한번 보시면 하얗게 있는 게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진단기 바닥에 놓고 진단기로 찍어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뿌리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남성형 탈모증 관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관리다.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다양한 호르몬으로 변한다. 그중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에서 변환된 DHT.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탈모를 유발하는 DHT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남성형 탈모증 환자분들에서는 많은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 빈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 비만, 대사성 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고지혈증에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서 이와 같은 전신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지혈증으로 인한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을 일으키는 DHT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분들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전신질환이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전신질환이 있는지 주의 깊게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 현재 없다면 앞으로 그런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죠. 남성형 탈모에서 남성형 탈모와 남성 호르몬과 어떤 오알파 리덕타제라는 환원체가 만나서 뭐가 생긴다고요? DHT형 탈모.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혈관, 이 고지혈증 에 대한 이야기까지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탈모란 그냥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혈행에 동반이 되는 대사 질환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탈모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신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혈관에 대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대부터 60대 혈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20대도 20대 혈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60대 혈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60대이지만 20대처럼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혈관이 일단 막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99%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특히 두피에도 모세혈관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굉장히 얇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행이 되지 않으면 혈행이 막히면서 머리카락 영양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대부분 의사 선생님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증상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도 파마넥스를 알기 전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파마넥스나 이 뉴스킨을 만나고 나니까 병원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로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약물 복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예요. 고혈압 약이 우리 고혈압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씨가 이제 어떤 팔모약을 드시고 나서 남성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와이프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남성분들이 이 약을 드실 때는 와이프랑 상의를 하고 드셔야 되고, 이세 계획이 있는 분들은 1년 정도를 끊으셨다가 드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호르몬 부분에는 취약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사요법이에요. 그래서 메조테라피라든지 모낭주사라든지 MTS라든지 이런 세 가지 주사요법이 있는데, 이제 메조테라피 이렇게 큰 주사입니다. 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모낭주사, 모낭에다 직접 맞는 주사이고, MTS는 한 번 지나갈 때마다 200방씩 이렇게 찌르게 되는 아주 미세한 바늘로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요. 주사요법이 굉장히 빠른 것들이 바로 직접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MTS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관리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하시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쉬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피부 균형층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MTS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모발 이식을 하신 분을 케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모발 이식을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다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모낭을 이제 분해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한 분을 눕혀놓고 옆에서 한 6분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두피 뒤에서 뜯어가지고 피부 자체를 이식을 해가지고 건강한 모낭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사로 다시 심는 건데 절개, 비절개 이렇게 있고요. 되게 보기만 해도 아프실 것 같죠? 근데 모발 이식 비용이 평균적으로 이제 한 모당 5,8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통 1,000모, 2,000모 이렇게 심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억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비용을 많이 들이지만 저는 뭐
모발 이식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권하는 편이기도 한데 하고 나서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이신 분들은 뭐 이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신 혈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로 하다라는 것 마치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이식 비용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리실이에요. 제가 실제로 관리실을 운영을 했었고, 관리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층이 정확하게 나뉘게 되더라고요. 관리실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시간과 돈의 자유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주 2회를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와서 관리받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생각하면은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 걸리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비용도 제가 여기 평균 5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했던 헤드스파는 회당 1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12만 원씩 24만 원을 4주를 쓰고 그걸 3개월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씩 이렇게, 티켓팅을 끊어서 오는데 중요한 홈케어 제품을 또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관리실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바닉이 저에게 다시 왔겠죠. 그래서 뉴스킨 파마넥스 관리라면 이렇게 빨리 좋아진다면 누구나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시장성이 보였고 집에서 그냥 시간은요. 아침 저녁으로 샴푸하시고 세럼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샴푸하고 머리 감고 세럼 하는데 1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하실 수 있고, 내가 집에서 쓰는 미세전류 디바이스 갈바닉을 통해서 집에서 내가 쓰는, 원래 쓰는 홈케어 제품을 쓰시게 되면서, 이제 내 몸에 아까 우리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죠. 고지혈이라든지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어떤 혈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상별 솔루션의 파마넥스로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인데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처음에 뉴트리올 제품이 나왔을 때 되게 믿음이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직접 써보거나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권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뉴트리올 라인이 나왔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가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제품이더라고요. 에이즈락이 들었는데 샴푸에 에이즈락이 들은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에이즈락을 이해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제품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트리올 다들 쓰고 계신가요? 뉴트리올 너무 좋죠. 먼저 저는 뉴트리올 쓰기 전에 무조건 갈바닉을 같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쓰셨을 때보다 갈바닉을 쓰셨을 때 10배나 훨씬 더 좋잖아요. 그리고 뿌리 볼륨이 점점점 살아나는데 이 미세 전류를 우리 피부에서 잃게 되면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게 돼요. 아까 건강한 두피부터 두피 사진을 봤을 때, 노화된 두피에는 두피색이 노랗게 되어 있었잖아요. 강력한 항산화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갈바닉이거든요. 두피에 이제 컨덕터를 끼워서 같이 쓸 수 있는 세럼하고 굉장히 시너지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갈바닉은 꼭 쓰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생체 전류, 우리 요새 바디 웰스파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두피에도 미세 전류를 충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전류를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는데, 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남편분이 쓰시는구나. 그, 세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얼굴에는 다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스킨 로션 빨리 나와가지고 스킨 로션 바르고, 막 얼굴에 분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두피에만 자꾸 홀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피 세럼을 바르게 대중화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두피 세럼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두피 세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두피 관리를 하시게 되면 덤으로 얻는 게 뭐냐면 얼굴 리프팅이거든요. 두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얼굴 근육을 잡고 있는 게 이 하얀 게 다 근막이에요. 근육의 막이기 때문에 두피 립,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유착되어 있는 근육의 막들을 뜯어내게 되면은 부들부들해지면서 두피 근육이 굉장히 더 젊어지고 통통해지게 되는데요. 그게 에이지락 세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만 바르지 마시고 두피에도 세럼을 같이 발라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은 강한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유도체가 함께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뿌리 볼륨이 살아나는데 참고로 저는 살롱에서 있을 때 뉴트리올 머리카락이 가는 분들은 아침에 드라이를 하시면 오후만 되면 푹 가라앉거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뉴트리올 제품으로 머리를 샴푸를 해드리고 세럼과 갈바닉을 통해서 뿌리를 잡아드린 다음에 예, 그런 분 이렇게 드라이를 따로 해드리면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추가 요금을 받아도 될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뿌리 세럼입니다. 세럼을 뿌리고 안 뿌리고 뿌리 볼륨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샴푸에 에이즈락이 들어있었잖아요. 이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여드름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모공 케어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뿌리 모공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모낭에 막 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모공이 점점점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공 케어가 같이 되면서 우리 얼굴도 모공이 쫀쫀해지면은 탄력이 생기듯이 두피도 모공이 쫀쫀해지면 그때부터 리프팅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있는데 보통 세정력이 강하면 두피가 되게 건조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바바스 오일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두피가 굉장히 촉촉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 샴푸를 사용하고 한 1, 2분 정도를 방치를 해뒀다가 헹구거든요. 그만큼 모공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품은 끝까지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헤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너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제가 고급 이 모바일 케어, 두피 케어를 다 했었잖아요, 청담에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관리하는 시간을 정말 집에서 2, 3분 만에 단축할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 컨디셔너거든요. 그래서 컨디셔너 같은 경우 쓰시게 되면은 모발 자체의 이 노화를 저도 염색 모발인데 진짜 이거 쓰고 안 쓰고 머리결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컨디셔너 이렇게 트리오로 3가지를 같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 두피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보통은 두피 영양과 모발을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피에 맞추게 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모발에 맞추면 두피가 너무 축축해져요. 근데 이게 같이 러빙 블렌드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모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프리미엄 탈모 관리입니다. 아까 우리 10개 이상 돼서 조금, 병원에서도 관리받기 힘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모낭세포가 다시 살아있다면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마넥스가 하는 게 뭐예요? 세포 리셋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세포 리셋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TR9T랑 TR 시리즈가 같이 들어가서 탈모 관리를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외부 케어만 하시는 거에 완전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 관리를 하실 때 이걸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제가 아까 회당 얼마라고 그랬죠? 살롱에서 받으시는 금액. 그거랑 그거 비교를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매일매일 살롱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먹고 바르는 것만으로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해드리면 빨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집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저렴한 거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고 또 이 프리미엄 탈모 관리를 통해서 내 임상이 나게 되면 내 사업에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터치가 될 수 있고요. 하루 3만 원대로 내 두피 관리를 하면서 전신 성형을 할 수 있는 이 라인이 프리미엄 탈모 관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R9T 3개월 하시게 되면서 같이 3개월로 정기 구매로 들어가시는 제품들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매일매일 요 디바이스들은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요. 요 가격은 빼고 요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탈모 관리 이렇게 아까 중기이신 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요렇게 또
나눠봤어요. 요새 우리가 ABCD로 해가지고 심플 헬스케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탈모 관리가 영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양이 부족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굶어서 살 빼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라이프 이센셜즈 옵티멈 오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 산후탈모이신 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오버드라이브 자체에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효모, 맥주 효모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두피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리버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탈모 남성분들 두피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간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C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D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직장인이라든지 수험생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400원 꼴로 샴푸, 이너케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모 예방 라인 추천을 드릴게요. ABCD는 똑같이 증상별로 선택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아까 비듬 두피가 시작이기 때문에 탈모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댄드프리 라인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샴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피가 뽀독뽀독 닦이면서 건조함도 없이 사용하게 되고, 성장기 아이들 머리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댄드프리를 사용하셔도 좋고, 참고로 저희 5학년짜리 딸아이가 제 샴푸를 훔쳐 쓰고 엄마 머리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트리올을 한번 쓰더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도 느낄 정도의 제품력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모 예방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은 댄드프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18세 이상 남성분들이라면은 뉴트리올을 쓰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마넥스 그리고 뉴스킨 관리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두피 케어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제 모낭 이렇게 두피를 미리 찍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관리 들어가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는데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내가 머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탈모 부위를 찍어두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찍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3개월 뒤, 6개월 뒤, 9개월 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저를 당뇨 때문에 만나신 분인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갈바닉 케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11회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11회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대박이죠. 그래서 이분이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데 이렇게 좋아지셨고, 마지막은 이게 저희 시아버님이 뉴트리올 나오자마자, 아, 나 고민이야. 이거 써봐야겠어라고 하시고 되게 많이 쓰시고, 지금은 머릿속 엄청 많으세요. 지금 최근 것도 찍어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도 이렇게 두피 갈바닉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누스킨 파마넥스 탈모 관리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염색하시고 나서 탈모 관리 안 하시면 이렇게 두피 모공에 피지에 다 껴있어요. 세치 커버 하시는 분들 있죠? 하고 나서 꼭 찍어보세요. 그래서 피지 사이사이 껴있는 것들. 그리고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염색하시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바닉 젤 묻혀가지고 두피 관리하시게 되면 1회만 해도 이렇게 모공이 깨끗해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힘있게 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염색 후 두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어, 그리고 제품력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티알미, 뉴트리올 이렇게 제품 쓰시고 저한테 이렇게 톡이 왔어요. 머리 봤냐고. 티알미 먹고 샴푸 바꾸니까 이렇게 났다고. 지금 엄청 많이 변화되셨거든요. 지금 더 많이 변해졌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요새 광고를 보는 것보다는 상대의 경험을 보고 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그동안 시간을 들여서 알고 있던 이 정보들을 빨리 믿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빨리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늦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뉴스킨 파마넥스 탈모 관리를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준호 헤어를 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맹비를 내면 차릴 수 있겠죠. 근데 준호헤어 대표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니까 제가 1인 미용실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커트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2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분이 나한테 1년에 쓰는 돈 24만 원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디자이너 10명이고 2명씩만 해도 하루 매출이 70만 원이야. 커트만. 이거를 비교를 쫙 해봤더니 하루 매출 40만 원, 한 달에 1,040만 원 벌기 위해선
밥도 굶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하루 매출 890만 원을 한 달에 26억을 벌더라고요. 아, 이거를 아는 순간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도 이게 가맹비라든지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뉴스킨 파마넥스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된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하루 매출을 따라가려면 25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일을 빨리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요새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두가, 어필리에이트가 되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뉴스킨 제품을 정보 전달 소비자에게 했을 뿐인데, 난 뉴스킨에서, 커미션을 받아. 이게 너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하루에 막 10명, 8명 이렇게 머리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매니아 고객이 15명에서 20명이 생기니까 따박따박 매달 매달 들어오는 그 권리소득에 딱 보고 나니까 와, 이거는 나 혼자 할 게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뉴스킨 사업을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이 완전 폭이 달라지겠죠. 전 거기에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과 컨택하고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업형 프랜차이즈는 할 수 있는 것들. 그지만 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기업은 할 수 없는 걸 나는 해냅니다. 기업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를 낳을 수 없는 이 일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피 관리를 통해서 미용실 원장님들이 소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새 이번에, 너무 행복한 게 제가 싱가포르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첫 트립을 가는 거예요. 좀 창피하지만 말씀드리게 첫 트립을 가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도전은 했지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패도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성공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와 저희 시누이, 그다음에 저희 시어머니 이렇게 세 어카운트가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 저희 뭐 아주버님, 저희 남편 그래가지고 저희 차씨 집안 여자들이 일을 내가지고 저희가 트립을 가게 됐는데요. 어, 꿈이라는 거를 처음에 뉴스킨에 와서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냥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미용실 원장이었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였는데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아토피 덕분에 알게 된 뉴스킨 파마넥스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있고요. 그리고 또 제품이 너무 좋고 사업이 좋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달했던 게 저희 신호이에요. 저희가 이때 이제 동안클럽 워크숍을 가가지고 이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우리 내년에는 부모님 모시고 꼭 제주도 오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주도가 아니고 싱가포르를 모시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은 꿀수록 커지는 거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뉴스킨 이런 도구가 저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모 관리를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꿈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 아시죠? 어, 모르세요? 너무 짧은데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어디 가지 말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네,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굴곡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순탄하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가 꿈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도 놓치지 마시고, 꿈도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이런 영상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네요. 어, 아, 네, 지금까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